스마일빈 화이팅! 보이스 화이팅! 대박! 이영 화이팅! 이심 전신 화이팅! 올해가 2024년 10년 차가 되는 전국 대학생 통일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통일토론대회는 46개국의 대학에서 189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오늘 마지막 순간입니다. 4개 팀이 준결승과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열띤 토론의 경쟁을 뚫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 되실 우리 12분의 그 참여자들이 되겠죠. 우리 참여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승전이 진행되는 이곳은 우리 한반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남북관계관리단입니다. 이곳의 그 이전 이름은 남북회담본부였습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분들께서는 분단된 남북 관계를 오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논의를 하는 장소로도 오늘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결승전의 장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온 최고의 저력을 마음껏 한번 발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세대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학 통일 교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평화 통일의 문제를 보다 가깝게 전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미래의 통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도 더욱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좋은 장소, 이 좋은 장소라는 것은 남북이 중요한 회담들이 열렸던 장소들이고 통일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 있을 때만 쓰는 이 좋은 자리에서 열띤 토론들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 경연대회 결선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미래의 큰 꿈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사람이다, 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직이나 그 국가나 우리 사회의 지도자는 이런 대인들이 맡아야 나라가 편안하고 크게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토론 경연대회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대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경험을 쌓고 그리고 또 자기 발전을 열심히 해서 우리 사회의 큰 지도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미래의 꿈이 있는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중심사위원단인데요.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의 대학원 모누님들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분이 계시고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심리방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 안보 측면에서 평화에 기여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북심리방송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의 관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이는 해외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민간 대북 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됨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BBC 코리아의 기사에 따르면 대북 심리 방송에 대한 보복 겸 방어책인 대남방송의 기계적 소음으로 인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수면제 없이는 잠도 자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는 접경 지역의 일상적 평화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도 분명 포함이 될 것입니다. 특성기 방송을 시작한 올해 7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대북 방송을 통해 탈북과 귀순을 하고 있다는 귀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 측은 이러한 대북 방송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질문의 전제는 심리전 도발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북 방송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의 효용성은 이미 많은 측면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 협상 개시에 좋은 유인이라는 점,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인데, 현재 북한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신감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이고, 우리나라가 체제 경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계속해서 송출한다고 하여서 북한 주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북한이 오물풍선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까지 중지하자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방치 혹은 묵인하는 것입니다. 네, 찬성 측 입론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전쟁과 정치의 승패는 하드파워가 아닌 메시지와 이미지 같은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조지프나이의 말처럼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승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반도의 갈등 양상은 심리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북 합의로 양측이 방송을 중단했을 당시 북한은 통일의 그날 우리 만납시다,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으며 서로 얼싸 안읍시다 라며 마지막 방송을 전했습니다. 남북 간 갈등과 인권을 악화시켜 통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게 만드는 대북 방송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 측은 주장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폐쇄적 사회 구조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폐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보를 접근받지 못한 이런 주민들에게 이런 대북 방송을 했을 때 실효성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무시,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외교적 이점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을 개진함으로써 협상의 테이블로 북한 정권을 이끌고 그를 통해 군비 통제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의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민족, 사회적 분단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통해 통일 이후 사회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심리방송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요. 찬성 측께서도 남북 간 관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교차 조사에서 동의하셨듯 과거와 달리 북한의 대응 태도가 달라졌기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만을 심화할 뿐 외교적인 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안에 끝내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쯤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변곡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긴박하고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서 세계 평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서 군사적 위협까지 실체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후 상무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협력 강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실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670조 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영토에 대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 일으키는 전쟁이 결코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을 모든 국가가 연대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아프리카 내 부족 갈등, 우리는 수많은 영토와 국가 분쟁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는 제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네, 잘 되신 분들은 좋고 그렇지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두 팀입니다. 1조의 이심 전신팀. 네, 축하드립니다. 2조 대박이염 팀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 안보 상황은 대단히 비대칭적입니다. 북한은 핵을 내세워 남북 간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실질적인 협상 전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북한과의 협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핵 억지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합리성, 이격 능력, 공격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할 것이라는 신뢰성 외에는 모든 부분이 모호합니다. 오물풍선 살포나 국제 차원의 인도 지원 거부 등 북한의 비합리성은 체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핵무장의 실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핵무장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군비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안보 딜레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씀이십니다. 안보는 한번 에스컬레이트 되면 다시 멈추기가 힘들고 감소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특히나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군비를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그 정당성과 윤리성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NPT 조약 말씀하셨는데요. NPT 조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탈퇴가 정당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당국자는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NPT 위반이고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 개발을 지지하겠느냐?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게 빠릅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게 빠릅니까?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연합인 이후로 국방력이 열세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국전 특성상 단시간에 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가 빨리 한국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이 도착하기 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더 이상 비대칭 전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에게 핵 우상과 확장 억제의 한계를 핵무장의 근거로 삼는 것 또한 진화하고 발전하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입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창설로 확장 억제 및 핵우산 발동 과정에 한국이 의견 개진 통로를 갖게 되었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는 한미동맹과 자유세계 지지 속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기존의 외교 전략과 판이하고 다른 온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붕괴시키는 선택입니다. 저희는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의 외교 태도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론에서부터 강조드렸습니다만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하여 북러 협약이 실체화된 지금 기울어진 전력의 잣대는 우리의 코앞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마땅한 안보적 선택입니다. 설마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안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로써 결승 주제 한국의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승 경연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수상 대박이염